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1부입니다.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동남구청 주상복합 아파트와 스카이라운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47층 높이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바라본 천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송영환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부지입니다. 동남구청과 행복기숙사는 이미 지난해 3월 입주를 마쳤고 47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천안 동남권에서 가장 높은 46층과 47층 두 개 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큽니다. 이 가운데 47층에 조성되는 전망대는 천안시 곳곳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천오지와 태조산, 봉서산은 물론 날씨가 좋은 날엔 평택까지 관측됩니다. 시원한 전망을 배경으로 각종 공연을 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층인 46층은 개방형 공간으로 회의와 모임을 열 수 있는 타운홀로 조성됩니다. 청년 창업과 정보 공유 등 원도심에 들어서는 스타트업 파크와 함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46층은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안 시민들의 창업 거점 공간으로 이렇게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거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 라운지는 두 달 뒤 주상복합 아파트의 준공에 이어 오는 5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세무서 원도심 이전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세무서 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올해는 세무서 이전이 가능할지 현재 상황을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문을 연 아산세무서. 아산시는 어렵게 세무서 신설에 성공했지만 당초 원도심 유치 계획과 달리 원도심에는 마땅한 건물이 없어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세무서는 배방에 있는 한 민간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산시는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에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고 원도심 이전을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산세무서의 입장입니다. 납세자의 접근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원도심인 온천지구는 신축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에 아산시는 소상공인이 많은 원도심에 세무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국세청과 아산세무서에 보내 설득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아산세무서가 위치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해에도 정부에 요청한 비축토지 매입 신청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산세무서 측은 아직까지 이전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인 아산세무서가 이전되지 않으면서 주변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 유치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아산 시민과 약속한 만큼 세무서 이전 유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비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인 국세청 등을 방문해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아산 세무서 원도심 이전을 놓고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신축 이전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국회타운 조성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넘어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신도시 S1지구를 하나의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세종시가 그리는 그림이 무언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밝히는 정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국회 타운 조성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발맞춰서 우리 세종시가 이제는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웅비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 교통 계획 등을 대폭 손질하는 등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종시가 구상하는 국회타운이 뭘까?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국회 도서관과 의원회관, 나아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주거시설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국회 주변을 공공 또는 상업지구 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여러 유관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것처럼 세종시 S1지구를 하나의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11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단계적 국회의 완전 이전 필요성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단순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그치지 않고 국회와 연관된 기능 전체를 옮기는 국회타운 조성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사회적으로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천안시의회에선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 유석종 씨. 안내견 학교 강사이기도 한 유 씨는 올해로 19년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로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내견 해다리와의 일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안내견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더 열악합니다. 아직도 지방 같은 경우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낯선 것들에 대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미리미리 많이 좀 접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안내견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견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천안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보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사실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까지 사실 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보조견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장애의 정도가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보조견의 훈련도 또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회적 인식이 조금이나마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안내견이나 보조견이 이를 통해서 인식 개선이 좀 확립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 안내견이나 보조견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며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청년 전용 공간인 청년아지트 나와유의 방문 인원이 1년 4개월 만에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 공유는 물론 취업과 창업까지 지원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배방읍의 2호점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문을 연 청년아지트 나와유입니다. 아산 청년이면 누구나 들러서 공부할 수 있는 북카페와 스터디룸,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 창업 상담과 지원은 물론 면접을 보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정장 대여와 취업 스터디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산시의 대표적인 청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누적 방문객 수도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청년아지트 나와유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아산시가 2호점 구축에 나섭니다. 1호점이 온양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권역별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호점은 배방읍에 조성됩니다. 스터디 카페와 공유 오피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2호점에는 별도의 청년 창업 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기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 조성을 목표로 이제 공유 부엌, 스터디 카페, 창업 공간, 오픈 클래스룸 등 청년의 감성과 니즈를 반영한 공간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이달 중 대상지를 결정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친 뒤 오는 8, 9월쯤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와 경찰청 주도의 준비단이 구성돼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에 자치경찰 준비단이 꾸려졌습니다.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임시조직으로 앞으로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과 함께 자치경찰 시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관련 조례 제정부터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하나의 일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는 그 마음 또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 치안이 훨씬 더 좀 안전하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입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장과 시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자치경찰은 시장이나 경찰청장이 아닌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업무를 의결,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중앙정부까지도 간섭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이 됩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실종, 가출을 비롯해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치안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을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밀접하게 시와 우리 경찰이 세종경찰과 세종시가 긴밀한 협조하에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우리 세종경찰도 심기일전하여 안전한 우리 세종시를 만들도록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세종자치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출범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천안시 예산삭감 과정에서 불거진 박산동 시장과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선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이라는 말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의 새해 첫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이종담 의원은 지난해 예산 삭감 이후 벌어진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축제예산 삭감을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론몰이가 계속될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관계 왜곡, 동서 지역 갈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향후 천안 시민의 대외기관인 천안시의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를 통해 흥타령 춤축제와 문학관 건립비용 등 올해 본예산 15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천안시는 어이없는 발목 잡기라며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의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예술과 문화기를 능멸하는 권력의 횡포라며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부터 삐걱거리며 출발한 천안시와 시의회.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영인면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권이 위협받을 게 불보듯 뻔하다며 민간업체가 낸 사업계획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영인면 일원입니다. 마을 곳곳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한 민간업체가 영인면 영리 일대 9만 5천 제곱미터에 폐기물 처분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아산시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매립장은 지하 27.5m에 지상 15m로 매립 용량은 210만 세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무기성 온이와 폐금속류, 분진류 등 전국의 폐기물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조성계획 소식에 영인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립장 예정 부지와 직선거리로 600m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인면의 경우 아산 맑은 쌀의 주 생산단지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영인면 이장단 협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몸에 해로운 온갖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토양도 오염될 것이고 이것이 당연히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에 업체 측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 오염 시설이 아닌 환경 정화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면 시설 관리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해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마을 발전 기금 제공 등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은 사업 계획서가 시에서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정수도 건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드는 건데요. 세종시가 2030년 인구 8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5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산업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30년 세종시의 계획 인구는 80만 명.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36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44만여 명이 더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자족 기능 확충을 통해 남은 인구 유입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세종시가 2030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이끌 5대 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5대 산업의 테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기반 사업으론 기존 산업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융합 부품 소재 산업을, 핵심 산업으론 미래차 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 실감형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그리고 마지막 타깃 산업으론 스마트 시티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5대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2030년까지 5대 산업이 세종시의 경제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모두 3조 8천억 원을 투자해 550곳에 이르는 핵심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오는 2030년 관내 사업체 수는 6만 2천여 곳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4배가량 늘고 종사자 수 역시 32만 7천여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중
5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추진단을 발족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송용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김지철 교육감의 새해 첫 기자회견. 김 교육감은 올해 핵심 정책 중 첫 번째로 기초학력 향상을 꼽았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이 학습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그룹 형태의 보충학습과 대학생 예비교사 도움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명의 협력교사를 수업에 추가로 배치하는 1수업 2협력 교사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여러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지도와 심리 정서 지원, 건강 지원, 가정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인공지능 시대와 그에 따른 미래교육 체제 구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행정과 원격 수업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생태환경과 민주시민 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실현도 핵심 과제입니다. 에너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에너지 전환 교육 중심의 충남 초록 에너지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실시합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 등급과 학생 인권위 출범, 2022년 아산 고교 평준화 시행 확정 등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인 제설 작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동네 설빙 싹쓸이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한 시민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활동 사진을 제출하면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봉서올 무료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당초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이용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평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운영 중인 임시선별진료소에선 11일 현재까지 9천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이 중 17명의 숨은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잘 익혀서 슬기롭게 대처하기, 슬기로운 지진 행동요령. 상황별 행동요령. 지진으로 흔들릴 땐 탁자 밑으로 쏙 들어가 탁자 다리를 꽉 잡아요. 흔들림이 멈출 땐 전기가스부터 차단하고 문 열고 빨리 나가야겠죠. 밖으로 대피할 땐 신발을 꼭 신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계단으로 신속하게 안전한 야외 공터로 대피하세요. 밖에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해요. 떨어지는 물건에 주의하면서 대피 장소에선 올바른 정보에 따라 안전하게 행동하세요. 장소별 행동 요령. 학교에선 책상 밑으로 쏙, 책상 다리를 꽉,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백화점 마트에선 진열대 물건들을 조심하고 계단이나 기둥 근처로 대피하고 극장 경기장에선 소지품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있다가 침착하게 대피하고 전철 안에선 손잡이나 기둥을 잡고 천천히 멈추면 안내에 따라 행동합니다. 자동차 운전 시엔 비상등을 켜고 주차 후에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하고요. 산이나 바다에선 산사태, 절벽 붕괴 주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을 위한 지진 행동 요령. 가족, 친척, 이웃 등의 보호자와 사전에 도움을 약속해 둬야 하고요.
관련 기관과 보호자 연락처가 담긴 비상용 안전카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복용 중인 약은 충분히 준비하세요. 노약자나 몸이 불편하신 분은 보호자와 함께 평소 지진 행동 요령을 주기적으로 교육 훈련하는 것도 중요해요. 휠체어나 보조기구를 사용할 경우 바퀴를 잠그고 머리를 보호하고 자세를 낮게 유지하세요. 영유아와 함께 있을 땐 유모차보다는 아기띠를 하고 어린이는 신발을 신겨서 안고 대피하세요. 지진 행동 요령, 자기 자신을 위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슬기로운 지진 행동 요령 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위클리 뉴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동남구청 주상복합 아파트와 스카이라운지, 벌써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47층 높이의 스카이라운지에서 바라본 천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송영환 기자가 미리 다녀왔습니다. 천안시 동남구청사 복합개발부지입니다. 동남구청과 행복기숙사는 이미 지난해 3월 입주를 마쳤고 47층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는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천안 동남권에서 가장 높은 46층과 47층 두 개 층에는 스카이 라운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이 큽니다. 이 가운데 47층에 조성되는 전망대는 천안시 곳곳을 360도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천오지와 태조산, 봉서산은 물론 날씨가 좋은 날엔 평택까지 관측됩니다. 시원한 전망을 배경으로 각종 공연을 열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층인 46층은 개방형 공간으로 회의와 모임을 열 수 있는 타운홀로 조성됩니다. 청년 창업과 정보 공유 등 원도심에 들어서는 스타트업 파크와 함께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46층은 청년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안 시민들의 창업 거점 공간으로 이렇게 천안 그린 스타트업 타운과 연계해서 시행하는 만큼 시너지 효과가 아주 클 거로 그렇게 기대됩니다. 천안의 랜드마크가 될 스카이 라운지는 두 달 뒤 주상복합 아파트의 준공에 이어 오는 5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세무서 원도심 이전이 수년째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세무서 간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올해는 세무서 이전이 가능할지 현재 상황을 김장섭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4월 문을 연 아산세무서. 아산시는 어렵게 세무서 신설에 성공했지만 당초 원도심 유치 계획과 달리 원도심에는 마땅한 건물이 없어 신청사가 지어질 때까지 세무서는 배방에 있는 한 민간 건물을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아산시는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지역에 공공청사 부지를 마련하고 원도심 이전을 요청했지만 세무서는 아직까지 응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아산세무서의 입장입니다. 납세자의 접근과 편의성 등을 고려할 때 원도심인 온천지구는 신축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 이에 아산시는 소상공인이 많은 원도심에 세무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국세청과 아산세무서에 보내 설득을 하고 있지만 수요자인 아산세무서가 위치를 놓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지난해에도 정부에 요청한 비축토지 매입 신청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아산세무서 측은 아직까지 이전 계획은 없는 상태라며 다만 협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온천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핵심인 아산세무서가 이전되지 않으면서 주변 개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때문에 다른 공공기관 유치라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는 아산 시민과 약속한 만큼 세무서 이전 유치를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는 국비 확보를 위해
상급기관인 국세청 등을 방문해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기관 유치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아산 세무서와 원도심 이전을 놓고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신축 이전에 대한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국회타운 조성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넘어 국회 완전 이전을 목표로 신도시 S1 지구를 하나의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건데요. 세종시가 그리는 그림이 무언지 김우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주 이춘희 세종시장은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밝히는 정례 브리핑에서 처음으로 국회 타운 조성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발맞춰서 우리 세종시가 이제는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웅비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계획, 교통계획 등을 대폭 손질하는 등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과연 세종시가 구상하는 국회타운이 뭘까? 국회의사당뿐만 아니라 국회 도서관과 의원회관, 나아가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의 주거시설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란 게 시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국회 주변을 공공 또는 상업지구 형식으로 조성하는 방안까지 폭넓게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에 여러 유관기관들이 입주해 있는 것처럼 세종시 S1 지구를 하나의 타운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 추진단이 11개 상임위원회를 시작으로 단계적 국회의 완전 이전 필요성을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단순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그치지 않고 국회와 연관된 기능 전체를 옮기는 국회타운 조성 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P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시각장애인 예비 안내견의 출입을 막았다가 논란이 된 적이 있죠. 사회적으로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는데요. 천안시 의회에선 안내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각장애인 유석종 씨. 안내견 학교 강사이기도 한 유 씨는 올해로 19년째 안내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대형마트에서 벌어진 일로 안내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자신의 안내견 해다리와의 일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안내견을 접할 기회가 적은 지방은 수도권에 비해 더 열악합니다. 아직도 지방 같은 경우는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낯선 것들에 대한 이런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미리미리 많이 좀 접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천안시 의회에서 안내견을 포함한 장애인 보조견의 이용 편의를 돕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교육과 홍보 활동을 확대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천안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보가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조례를 준비를 하면서 알게 된 게 사실 시각장애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그리고 청각장애인까지 사실 장애인이라면 누구든지 보조견을 분양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장애의 정도가 어떤 장애냐에 따라서 보조견의 훈련도 또 달라진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사회적 인식이 조금이나마 좀 확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안내견이나 보조견이 이를 통해서 인식 개선이 좀 확립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이 안내견이나 보조견을 바라보는 시설이 좀 달라지기를 바라며 한편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 청년 전용 공간인 청년아지트 나와유의 방문 인원이 1년 4개월 만에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청년들의 의견 공유는 물론 취업과 창업까지 지원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아산시가 배방읍의 2호점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문을 연 청년아지트 나와유입니다. 아산 청년이면 누구나 들러서 공부할 수 있는 북카페와 스터디룸, 커뮤니티 공간 등이 조성돼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 창업 상담과 지원은 물론 면접을 보는 청년들을 위한 무료 정장 대여와 취업 스터디까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산시의 대표적인 청년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누적 방문객 수도 15,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청년아지트 나와유가 청년들에게 호응을 얻으면서 아산시가 2호점 구축에 나섭니다. 1호점이 온양 원도심에 위치해 있는 만큼 권역별 청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호점은 배방읍에 조성됩니다. 스터디 카페와 공유 오피스, 프로그램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특히 2호점에는 별도의 청년 창업 공간이 조성될 예정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기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 조성을 목표로 이제 공유 부엌, 스터디 카페, 창업 공간 오픈 클래스룸 등 청년의 감성과 니즈를 반영한 공간 운영으로 코로나19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도전적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산시는 이달 중 대상지를 결정하고 인테리어 공사 등을 마친 뒤 오는 8, 9월쯤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난해 경찰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는데요. 세종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시와 경찰청 주도의 준비단이 구성돼 출범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청에 자치경찰 준비단이 꾸려졌습니다.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을 단장으로 한 임시조직으로 앞으로 세종경찰청 실무추진단과 함께 자치경찰 시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관련 조례 제정부터 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예산 편성 등의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하나의 일을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는 그 마음 또 자세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 치안이 훨씬 더 좀 안전하게 또 잘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핵심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입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장과 시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각각 1명을 추천하게 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원회에서 각각 2명을 추천하면 최종적으로 시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자치경찰은 시장이나 경찰청장이 아닌 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게 되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업무를 의결, 감독하는 최고 기관이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중앙정부까지도 간섭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청이 됩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과 교통, 실종, 가출을 비롯해 학교폭력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지역 주민과 밀접한 업무를 주로 수행하게 됩니다. 주민의 요구가 반영되는 치안 행정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이유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이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안전을 가장 밀접하게 시와 우리 경찰이 세종경찰과 세종시가 긴밀한 협조하에서 주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 맞게끔 우리 세종경찰도 심기일전하여 안전한 우리 세종시를 만들도록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세종자치경찰은 올해 상반기 중 출범 절차를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지난해 천안시 예산삭감 과정에서 불거진 박산동 시장과 일부 민주당 시의원들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선 명예훼손과 법적 책임이라는 말까지 오르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시의 새해 첫 임시회. 5분 발언에 나선 이종담 의원은
지난해 예산 삭감 이후 벌어진 논란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 의원은 축제예산 삭감을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집행부가 의회와의 협치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여론몰이가 계속될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협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실관계 왜곡, 동서 지역 갈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향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향후 천안 시민의 대외기관인 천안시의회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단호히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앞서 천안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를 통해 흥타령 춤축제와 문학관 건립비용 등 올해 본예산 155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를 두고 천안시는 어이없는 발목 잡기라며 이례적으로 유감 표명의 내용을 담은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예술과 문학인을 능멸하는 권력의 횡포라며 예산 삭감을 주도한 민주당 의원들을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새해 첫 임시회부터 삐걱거리며 출발한 천안시와 시의회.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영인면이 폐기물 매립장 조성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권이 위협받을 게 불보듯 뻔하다며 민간업체가 낸 사업계획서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영인면 일원입니다. 마을 곳곳마다 폐기물 매립장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한 민간업체가 영인면 영리 일대 9만 5천 제곱미터에 폐기물 처분 시설을 설치하겠다며 아산시에 사업계획서를 냈습니다. 매립장은 지하 27.5m에 지상 15m로 매립 용량은 210만 세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무기성 온이와 폐금속류, 분진류 등 전국의 폐기물이 반입될 예정입니다. 폐기물 처리장 조성계획 소식에 영인면 주민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매립장 예정 부지와 직선거리로 600m에 마을이 자리 잡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 위협이 불보듯 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영인면의 경우 아산 맑은 쌀의 주 생산단지로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설 경우 생존권까지 위협할 수 있다며 주민들은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에 영인면 이장단 협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은 상태로 조만간 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우리들의 몸에 해로운 온갖 것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 토양도 오염될 것이고 이것이 당연히 아무리 안전하게 설치를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피해는 온전히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의 몫이기 때문에 이에 업체 측은 폐기물 처리 시설은 환경 오염 시설이 아닌 환경 정화 시설이라며 주민들이 원하면 시설 관리 감독에 직접 참여하게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일자리와 마을 발전 기금 제공 등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놓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업체 측은 사업 계획서가 시에서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도 불사하는 등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갈등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행정수도 건설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세종시를 자족도시로 만드는 건데요. 세종시가 2030년 인구 80만 자족도시를 목표로 5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대 산업이 무엇인지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030년 세종시의 계획 인구는 80만 명. 지난해 말 기준 인구가 36만여 명인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44만여 명이 더 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앙행정기관 이전이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자족기능 확충을 통해 남은 인구 유입을 이끌어야 하는 상황. 이에 따라 세종시가 2030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이끌 5대 산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5대 산업의 테마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선 기반 사업으론 기존 산업 비중이 높고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가 큰 융합 부품 소재 산업을, 핵심 산업으론 미래차 모빌리티와 바이오 헬스, 실감형 콘텐츠 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을, 그리고 마지막 타깃 산업으론 스마트 시티 산업을 선정했습니다. 5대 미래 먹거리 산업은 산업 간 연관성이 높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며 2030년까지 5대 산업이 세종시의 경제 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모두 3조 8천억 원을 투자해 550곳에 이르는 핵심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오는 2030년 관내 사업체 수는 6만 2천여 곳으로 지난 2018년에 비해 4배가량 늘고 종사자 수 역시 32만 7천여 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세종시는 올해 상반기 중 5대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추진단을 발족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아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초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체제 구축을 핵심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김지철 교육감의 새해 첫 기자회견. 김 교육감은 올해 핵심 정책 중 첫 번째로 기초학력 향상을 꼽았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이 학습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그룹 형태의 보충학습과 대학생 예비교사 도움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명의 협력교사를 수업에 추가로 배치하는 1수업 2협력 교사제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여러 원인과 유형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맞춤형 기초학력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 지도와 심리 정서 지원, 건강 지원, 가정 지원 등 통합적 지원을 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앞당겨진 인공지능 시대와 그에 따른 미래교육 체제 구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이를 위해 교육행정과 원격 수업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생태환경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안전한 학교 실현도 핵심 과제입니다. 에너지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에너지 전환 교육 중심의 충남 초록 에너지 학교를 운영하고 지역 환경단체와 연계한 환경교육을 실시합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주요 성과로 공공기관 청렴도 최고 등급과 학생 인권위 출범, 2022년 아산 고교 평준화 시행 확정 등을 꼽았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는 자발적인 제설 작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동네 설빙 싹쓸이라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사전에 참여 신청을 한 시민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활동 사진을 제출하면 1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시 자원봉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봉서올 무료 임시선별진료소의 운영을 다음 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임시선별진료소는 당초 1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이용자 증가 등으로 인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운영 시간은 주말과 평일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운영 중인 임시선별진료소에선 11일 현재까지 9천여 명의 시민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이 중 17명의 숨은 확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상으로 BTV 위클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